자, 논제 2번에서 결국 논제 2번에서 제시 문제 요구사항은 결국 앞에서 같은 이런 부등식 증명하라. 그럼 틀려진 점이 있죠. 앞에서는 최대값보다 크다는 것을 보였는데 여기는 그치 함수값 gx보다 크다라는 걸 보이도록 한 거야. 사실 문제 1번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게 힌트야. 문제 2번에 대한 힌트. 왜? 왜 힌트야? 문제 1번에서 최대값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쓰면 gx는 뭐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치? 그 함수의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을 테니까 그치? 달라진 점을 문제 1번과 연계해서 달라진 점을 찾아내고 이 문제 1번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거야. 우리는 굳이 이걸 증명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증명할 게 아니라 최대값에 대해서 이걸 증명하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 gx가 무슨 함수? gx가 지금 증가함수라고 아예 전제를 줬죠. 그러면 이 라지 m이 앞에서 문제와 똑같이 뭐가 되게 돼? g1이 되어지죠.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다? 마이너스 g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x dx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증명하면 끝인 거예요. 됐지?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점 또 하나. 이번에는 요걸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앞에서는 계산해서 증명했죠. 요거를 평균값을 계산해서 증명했지. 함수 fx가 주어졌으니까. 근데 얘는 계산을 할 수 있다 없다?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증명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잡아가야 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겠죠? 응? 문제 간 연계성을 이용해서 논술 문제 풀어가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논술 문제 푸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일단 저기까지 가야 뭘 해도 할 수 있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와야 자기가 뭘 실제로 해야 되는 게 무슨 작업인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뭐야? 주어진 문제 자체가 문제야. 이거 해석하는 게 문제인 거야. 이거의 해석을 통해서 문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증명해야 되는 대상이 무엇인지 이걸 뽑아내는 거야. 앞에서도 제시문 문제 나에서 1의 나에서 부등식을 증명하도록 했지만 전체 부등식을 증명했지만 결국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거는 2 로그 2 마이너스 4분의 3이 즉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가 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었잖아. 그것처럼 전체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요게 양인 걸 보이려고 하는데 요게 당연히 양인 것은 어떻게 보일까 그러면? 마이너스 g0 플러스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가 양이다 라는 사실은 gx dx가 자, 우리가 알 g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gx는 무슨 함수이다? 증가함수이다 라는 정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뭐 뒤져봐야 다른 거 안 나와. gx가 증가함수면 이게 항상 양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낮춰놓을 필요 없이 생각을 해야지. g0를 뭘로 해석할까 이거? 어차피 이거 계산은 못해. 근데 의미는 알아. g0는 gx가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무슨 값? 그렇지, 구간의 최소값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알겠지? 정보가 없으니까 gx에 대한 정보의 최대한의 것만을 이용해서 해석하라는 걸 결국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거든? gx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읽고 증명해라. 어떤 값이 나왔잖아. gx가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어. 증가함수라는 것밖에 주어진 게 없어. 그런데 g1이나 g0를 알아야 이건 계산할 수 있지. 그치? 그럴 때는 g1과 g0는 계산할 수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갖다 값을 알아내느냐. 여기서는 값을 쓰라는 게 아니라 얘가 증가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gx가 증가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g1과 g0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읽으라는 거야. g1은 뭐다? 증가함수밖에 없으면 g1은 최대, g0는 최소. 알겠지? 즉 적분값이 구간에서 증가함수에 대해서 0에서 1까지의 적분값이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설명해 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치? 커 안 커? 함수가 증가함수야. 0에서 1까지 증가함수야. 이 증가함수 적분했을 때 그 함수의 최소값보다 커 작어? 커야 돼. 맞아? 맞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0 이상이 아니야. 알겠죠? 구간이 0과 1일 때만 요건 성립하는 겁니다. 구간이 0과 1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저 부등식은. 응? 뭔가 이상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정상이야. 자, 어떤 함수의 증가함수의 적분값이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보다 크다.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얘기야. 여러분들 수능 문제에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다음 부등식 중 옳은 것, 다음 보기 중에 옳고 그런 거 찾는 문제도 많잖아. 그럴 때 이런 거 나오면 많이 틀린단 말이야. 0에서 1까지의 부등식은 성립하지만 A에서 B까지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A에서 B까지에 대해서 GA와 그 구간의 적분과의 대소 비교는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발레.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성립하지 않는 건 발레 보여주면 좋지. 그냥 끝나지. 그치? 그쵸. 구간에서 함수값이 음일 때 어떤 특정 구간 내에서 함수값이 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최소값은 요거잖아. 그치? 최소값은 GA라고 하자. 최소값 GA에 대해서 구간의 함수의 값이 다 음이라고 한다면 이거 적분 면적 계산하게 되면 이 음의 값이 나온단 말이야. 이 적분 면적이 이 값보다 커질 수가 있지. 작다 싶으면 더 늘려주면 돼. 최소값은 변하지 않은 상태 면적은 무한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죠.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늘려버릴 수 있단 말이야. 즉 면적의 값이 뭐보다? 사실 정적분호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이라고 기하학적으로 해석하지만 이 부호는 음이 될 수가 있는 게 특징이지. 그치? 함수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음의 값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러나 0과 1 사이에서는 무조건 성립해요.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의 형태가 뭐가 되든 간에. 음이든 양이든 간에. 그래야 당연히 이 부등식 성립할 테니까. 알겠지? 그걸 비교하기 위한 증명 과정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비교하기 위한 증명 과정. 즉,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x dx에 대해서 g0의 값을 그냥 g0라 쓰는 게 아니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g0 dx라고 써봐. 그럼 얘는 g0죠. 얘는 상수니까. 얘는 상수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결국 g0거든. 근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야? 이렇게 쓰고 나니까 적분끼리 비교해요. 이번엔 적분끼리 비교하는데 얘는 구간의 최소값이야. 그치? 구간의 최소값으로서 상수함수가 되어 있단 말이야. 얘는 증가함수고 증가함수에 대해서 상수값에 대한 적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사각형의 면적이지. 0에서 1까지의 사각형의 면적이잖아. 이게 G0잖아. 적분으로 바꿔서 비교하니까 뭐가 된 거야? 면적과 면적의 비교가 된 거야. 함수와 면적의 비교가 아니라 함수값과 면적의 비교가 아니라 면적과 면적의 비교로 바꿔준 거야. 이렇게만 표현해줘도 어때? 이렇게만 표현해줘도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아,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 부등식 왜 이거 적분 바꿔야 되는지 이해 잘 안 되는 사람. 적분으로 바꿔서 부등식 증명해야 되는 이유 잘 모르겠는 사람. 이게 안 되는 일반화된 예시를 생각해 보면 알아.
인테그럴 제로부터 a부터 b까지 gx, dx에 대해서 얘를 거기에 최소값인 ga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증가함수야. ga라고 하면 ga를 부등식으로 바꿔봐. 이거 증명하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알겠지? 얘가 최소값이라고 할 때 ga로 바꿔보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ga의 dx지. 그치? 그럼 얘 적분해보면은 ga의 x 제로부터 a에서 b까지야. a, b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a, b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구간에 대한 적분과 이것의 대소는 어떻게 될 수 있어? 서로? 그치,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야. a, b 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가지고. 알겠지? 특히 함수가 무슨 함수일 때? 마이너스 함수일 때. 구간 자체가 마이너스 함수일 때. 여기서는 이 지제로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적분에서 주의사항이야. 사실 이 문제보다는 그걸 알고 있냐는 건데 적분에서 대소 비교를 비교할 때 있잖아. 적분과 어떤 함수의 값을 대소 비교할 때 있지? 특정 값이 아니라 어떤 함수의 형태의 값을 대소 비교할 때 이거는 그냥 바로 비교하면 안 돼. 그 함수의 값을 어떤 형태로 바꿔서? 적분의 형태로 바꿔서 적분과 적분의 대소 비교로 바꿔줘서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야. 아까 전에 지수의 대소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 미치나 지수를 같게 만들어서 비교하면 쉬웠지? 그치? 적분과 함수도 형태가 달라. 이건 값이고 이거는 적분이야. 얘는 면적이야. 몇 차원이야? 면적은 2차원이야. 그치? 값은 1차원이야. 수직선상의 하나의 값이야. 1차원적 선분상의 값이야. 그러니까 2차원을 1차원과 직접 대소 비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2차원과 2차원으로 비교한 거야.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 고차원으로 얘기해봐야 2차원까지 밖에 안 되지만 좀 차원 높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재미삼아 하나 더 얘기해보자. 수학적인 얘기인데 차원이 다르면 비교 불가능하다. 대소 비교는. 맞아 틀려? 맞아. 서로 다른 차원의 양들은 직접적인 대소 비교는 불가능해요. 봐봐. 삼각형 내에 선분을 긋는다고 하자. 삼각형 내에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길이의 합은 면적보다 크다. 삼각형이 면적보다 커요. 무한대야. 무한대야. 삼각형 내에 그을 수 있는 선분의 길이는. 볼래?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상황이면 직각삼각형 거야. 실제로 논술 문제에서 나왔던 거야. 한 면의 길이가 1, 1인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하자. 자, 이 직각삼각형에다 어떤 직각을 하냐면 얘는 면적이 딱 정해져 있지. 그치? 자, 여기에 절반을 잡아가지고 요 삼각형을 가운데로 뽕 하고 따내는 거야. 없애버려. 면적 줄어들었지. 그치? 근데 길이는 안에 요만큼의 둘레의 길이가 생겼지. 그래 안 그래? 이 도형의 둘레의 길이, 전체 도형의 둘레의 길이 얘기하는 거야.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둘레의 길이는 요만큼이 더 생긴 거지. 우리는 요 길이들의 이 삼각형, 큰 삼각형 내부에 그릴 수 있는 선의 길이에 집중하는 거야. 알겠죠? 이번에 남은 삼각형에 또 같은 식으로 따봐. 그러면 선분의 길이는 늘어나고 뭐는 줄어들어? 면적은 줄어들어. 계속해서. 무한히 이 작업을 해나가봐. 무한히 많이 이 작업을 해나가봐. 그럼 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겠지. 그치? 둘레의 길이는 계속해서 늘어나. 언제까지 늘어나? 자, 면적은 매번 할 때마다 면적은 몇 분의 몇씩 줄어들어? 4분의 3씩 줄어들어. 그치? 면적은 공비가 얼마야? 면적은 매번 할 때마다 가운데 하나 4분의 3만큼, 4분의 1만큼 뻥 떼내니까 내중원 내가지고 하나 떼내는 거잖아. 계속해서. 그치? 면적은 계속 4분의 3만큼씩 줄어들어.
공비 R이 뭐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돼? 둘레의 길이는 처음에 요만큼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만큼이 더해졌지? 그치? 전체 길이의 몇 분의 몇만큼? 2분의 1만큼이 또 늘어난단 말이야. 즉 얘는 공비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둘레 길이는 공비가 1.5배씩 늘어나는 거야. 길이가. 그렇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공비가 1보다 커. 극한에 가면 면적은 뭐가 돼? 면적은 0이 되고 둘레 길이는 무한대 되지? 0인 면적 내에 무한대의 길이가 들어있게 되는 거야. 선분이. 무한대의 선분이.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차원이 2차원의 면적이라는 요소와 1차원의 선분이라는 길이에 대한 대소 비교는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그 값 자체를 놓고 숫자로 대소 비교는 우리가 가능할지 몰라도 알겠지? 면적이 값이 아닌 걸 숫자로 놓고서 숫자를 대소 비교하는 그런 직접적인 어떤 값들에 대한 대소 비교는 가능할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면적과 선분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예, 요런 것들이 이제 적분 계산할 때, 여러분들 고등과정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지만은, 적분 계산이나 미분의 계산들은 함수나 혹은 도형의 성질에 대한 차원 변환과 관련이 있는 거야. 적분은 뭐 하는 거예요? 2차원의 면적을 적분하면 몇 차원이 나와? 3차원 도형의 부피가 나오는 거야. 면적 적분하면 부피 나오지? 그래 안 그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면적 적분하면 부피 나오지? 적분은 2차원을 몇 차원으로 바꿔줘? 3차원 양으로 바꿔주는 거야. 거꾸로 미분은 부피를 미분하면 면적, 면적을 미분하면 3분의 4 파이 r 3승 미분하면 파이 r 제곱 면적, 파이 r 제곱 미분하면 파이 r 원둘레의 길이, 관련된 양, 길이로 줄어들게 되는 거야.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개념도 한번 그냥 이 기억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둬.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야. 자,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뭐 증명 과정인데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건 0에서 1까지의 값, G0라고 하는 것을 적분과 비교하기 위해서 적분의 형태로 바꿔서 대소 비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식. 알겠지? 요거 하나야, 요 문제는. 그리고 문제 1과의 유사성. 문제 1번의 의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란 말이야. 알겠지? 논술 문제에서. 자, 문제 3번은 1번, 2번이 잘 되면 문제 3번은 정말 그냥 거저 먹는 겁니다. 푸는 계산은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알면 논술 문제는 쉬운 거야. 그걸 모르면은 계산이 복잡해도 제대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방법을 풀어가는 방법이나 문제 의미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것이지 문제 자체의 계산이 어려우냐 아니야. 이거의 문제가 아니야. 봐봐. hx가 마이너스 사인 3분의 4 파이 x 3분의 4 3분의 파이 4x 플러스 1 함수 이렇게 주어졌어요. 닫힌 구간에서 증가 함수가 아니래요. 이번엔 증가 함수도 아니야. 알겠지? 특정 함수에서 증가 함수를 일반화시켰다가 더 일반화시킨 거야. hx의 함수값이 평균값과 증가폭의 합보다 클 수 없음을 보여라. 똑같은 앞에서 gx와 똑같은 부등식 성립하는 보여라. 이 함수도. 뭐 하면 돼요 이거? 함수값이 평가가 증가폭의 합보다 클 수 없음을 보여라. 간단해. hx의 뭐고요?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최대값. hx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hx는 최대값보다는 어때? 작거나 같지? hx m보다 작거나 같다. m은 얼마다? 이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문제는 닫힌 구간이 있을 거야. 그치? 0과 1 사이에서. 닫힌 구간 0과 1 사이에서. 최대값 구해주면 돼. 미분 통해서 구할 수 있지? 함수 미분해가지고. 이거 복잡해 보여도 그냥 사인 함수야. 사인 x의 1차 함수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거. 적분 그렇게 어려운 적분은 아니란 말이야 이거. 그리고 뭐 계산하면 돼? h0 계산하고 h1 계산하고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hx 계산해주고. 그치? 그래서 계산한 다음에 최대값보다 크다 보여주면 끝나는 거야. 이건 계산 문제야, 이건 그냥. 3번 문제는. 다른 거 있어, 없어? 없어. 1번만큼이나 쉬운 문제야. 오히려 1번이 더 어려워. 왜? 1번은 부분적분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부분적분 필요 있어, 없어? 이거 부분적분 필요 없지. 그냥 사인 적분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치? 응. 1번도 훨씬 쉬워, 오히려. 어떻게 가야 되는지만 알면. 문제 1번, 2번 통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아, 이건 계산 문제야. 알겠지? 응? 이게 한양대 문제입니다. 한양대. 한양대 본교 문제야.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우리가 제가 까다롭다고 하는 부분의 것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부분. 문제에다가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이 까다롭다 하는 부분은 적용시키는 게 어려운 거지. 문제 자체의 계산이 어려워요? 문제 자체의 계산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논술 문제로서 문제를 제대로 읽고 문제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해서 익숙해지게 되면 정말로 쉬운 문제야. 문제들이 이렇다 보니까 한양대 합격생들 보면은요, 수능 평균 3등급, 4등급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야. 내신 3, 4등급만 있어 합격하는데 무지하게 많아요. 그 위에 1등급, 2등급 받는 애도 툭툭 떨어지고. 한양대 수시논술 지원하는 애들 수능 평균 점수 있잖아요. 수능 평균 점수들이 2등급 초반대 아니면 1등급 후반대 애들이에요. 왜? 정시에서 그 성적에 못 가니까. 한양대 정시 들어가려면 1.78 정도 나와야 돼. 1.7에서 1.8 정도 나와야 돼, 최소한. 2등급 초반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야. 1등급 때 후반이 나와야 돼, 제대로 들어가려면. 논술 문제는 이런 특성들 때문에 그런 등급 간 변동이라든지 최저 등급마저 없다면, 한양대처럼 수능 최저 등급마저 없다면 정말로 등급 간 변동의 순서하고 거의 수능 등급하고 그런 상황들이 뒤집히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전체 합격생들 중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전체 합격생들이 수능 순위와 상관없이 거의 한 30% 정도의 학생들이 수능 순위 상관없이 위 학생들이 떨어지고 밑에 학생들이 올라갑니다. 타학교에서는 마찬가지죠. 최저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등급을 맞추는 위 학생들은 최저등급에 의한 구별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수능에 의한 구별이 아예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그 내에서도 거의 똑같은 비율로 위아래 뒤집힙니다. 논술에서는. 정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 수능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돼 버리니까. 왜 논술을 통해서 상향 지원하는지 이런 문제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런 것도 느껴봐. 알겠죠? 이건 단순히 수능 문제 잘 푼다고 풀려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1, 2번 같은 경우에. 수능 점수 잘 나오는 학생들이 논술 점수 잘 나온다. 대체적으로 그것이 성립하는 거는 논술 합격자들의 70%, 60% 정도밖에 안 돼요. 최소 3, 40% 정도는요, 논술 합격자들의 최소 3, 40%는 수능 점수로는 그 절대 안 되는 상황에서 뒤집고 들어가는 학생들이야. 상위권 애들을 끌어내리고 하위권 애들이 올라가는 경우야. 그러니까 거꾸로 긴장해야 돼. 상위권 애들도 논술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 수능 잘 본다고 논술을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 절대로. 알겠죠? 제가 아까 뭐 4등급, 3등급 하는 애들, 한양대 많이 붙었다고 그랬지? 거꾸로 1등급 하는 애 떨어지는 애도 많어. 두 과목 이상 1등급 받으면서 떨어지는, 논술에 떨어지는 애들 많다고. 수능 잘 나온다고 해서 수시에서 뭐 다 갈 수 있다. 절대 아니에요. 그 논술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 것 뿐이지, 수학적인 배경이 지어서 기반이 튼튼하다는 것이지, 논술을 잘 본다는 뜻은 아니야, 그 자체가. 머리가 똑똑하다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냐? 머리가 똑똑한 거는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그치? 그것 자체가 대학을 가는 보증수표는 아니란 말이야. 그걸 자기가 공부하는 교과 학습이라는 것에 자기가 똑똑한 머리를 갖다가 교과 학습이나 교과적 지식에다가 맞춰서 키우고 훈련해 와야 되는 거야.
현실화 시켜줘야 돼. 그치? 자, 교재 13페이지에 기본 예제 2번 보도록 합시다.